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반도체 ET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MH라는 이 반도체 ETF에 투자하면 시장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하면 다시 시장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있는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SMH ETF는 순자산 규모가 252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총 비용이 연 0.35%이고요. 출시 날짜는 2011년 12월 20일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모닝스타로부터 별 5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SMH에 투자하는가? 자, 이 ETF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거래 규모가 큰 것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의 리드에 투자합니다. 미국과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도 투자를 합니다.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10%를 좀 넘고요. 브로드컴이 9%, AMD가 5%를 좀 넘네요. ASML, 마이크론, TI, Applied Materials,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포함되는 나라는 미국이 79%로서요. 순자산에 차지하는 퍼센트입니다. 제일 많고 타이완이 11.41, 네덜란드가 6.59% 이런 순입니다. 반도체 수요를 보면요. AI 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엄청납니다. 원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7,55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32년까지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AI 혁명이 지속됨에 따라서 SMH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칩스 액트와 같은 지정학적 순풍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아마존, 구글과 같은 회사들의 대규모 케이펙스 투자를 고려할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케이펙스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파란색이네요. 투자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되는데 이들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매년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도 굉장히 많은 칩들을 이들이 사갑니다. 그럼 누구의 수익이 늘어날까요? 1등 업체 엔비디아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겠죠.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봅니다. 반도체 산업은 매우 큰 총접근 가능 시장 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도 크므로 SMH의 주가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6,810억 5천만 달러에서 2025년 7,552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32년에는 2조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15.4%에 해당합니다. AI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은 엄청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GPU, TPU, 맞춤형 AI 가속기와 같은 고성능 칩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기업들은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DRAM과 플래시 롬을 포함한 메모리 부문의 시장은 2023년 1116억 2천만 달러에서 2030년 2406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볼 수 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023년도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들 회사들은 케이펙스에 1,401억 3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2024년에는 2,172억 7천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케이펙스 할당을 55.94% 늘렸습니다. 25년도 케이펙스에 대한 할당은 3,31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2.3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TMC하고 엔비디아 기업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큰 매출 증가를 올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와 같은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50% 이상의 EPS 성장률이 예상되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은 40% 이상의 EPS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2025년에서 27년까지의 EPS 성장률, 다시 말해서 earnings per share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EPS가 4.28달러입니다. 27년도에 6.57달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2.29달러가 되고 이것은 2년간 53.5%의 증가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earnings growth rate를 여기 표시해 놨는데요. 어느 것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회사는 AMD입니다. 79.59%네요. 그 다음이 62.29%의 성장을 가져오는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엔비디아로서 53.5%, 그리고 40%가 넘는 회사로서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H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EPS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MH의 보유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은 25년 이익의 평균 26.67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개별 종목의 평균 성장률은 38.9%입니다. 27년 이익에 대해서는 평균 19.16배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EPS 성장을 고려하면은 주가는 저렴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EPS 성장률과 총 접근 가능 시장을 고려할 때 이제 반도체 강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비교 차트를 보면은 QQQ가 SMH보다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QQQ는 파란색인데 이것이 계속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SMH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 1일부터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SMH가 QQQ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것을 보면은 SMH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 보면은 4월 1일부터 이렇게 SMH가 위에 있죠.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QQQ가 시장을 대표하죠. 나스닥 시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도 앞으로 SMH가 이렇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 위험은 뭐냐? 이 ETF는요, 반도체 하나의 섹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 변동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하이퍼스케일러 이들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정설이 둔화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매출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